네, 안녕하세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뭐 이 종중, 종북, 간첩, 뭐 민노총, 뭐 이재명 따라잡느라고 정신이 없고, 다보스에서는 지금 그게 사실 그 파산 잔치거든요. 파산 잔치에서 원래 어디 다른 데 파산하면 거기 가서 값 나가는 자산 싹 긁어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긁느라고 또 정신이 없고 긁어오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잘 주목을 안 하지만 독일 람슈타인에서는 지금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우크라 전쟁에 어떤 무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가 한 50여 개국의 국방장관 내지 그 국방장관 대리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와 같은 얘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예, 스위스 서울, 스위스 다보스, 독일 람슈타인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얼마나 빠르고 깊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먼저 다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다보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특별 연설을 하죠. 이번 다보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파산 잔치입니다. 파산 잔치. 다보스는 이제 짝퉁 글로벌리즘의 그 파티장이기 때문에 이 짝퉁 글로벌리즘의 본질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인데 이게 파산했으니까 당연히 짝퉁 글로벌리즘이 파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잔치장인 다보스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짝퉁 글로벌리즘, 수도 글로벌리즘의 이 파산 잔치인데, 이것을 이제 그 파산장에 가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글로벌 커넥션을 다 건져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죠. 예, 이게 이제 짝퉁 글로벌리즘의 잔치 그 마당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푸틴을 보죠. 2021년만 해도 푸틴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의 주요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그 유럽 금융계에서, 예, 엄청난 돈을 굴리는 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 다보스 포럼 설립자이며 회장 수아비 거의 비굴할 정도로 극진하게 푸틴을 반기는 모습을 직접 보십시오. 조금 뭐 한 1분 좀 남짓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r. President, welcome to the Davos Agenda Week. Russia is an important global power, and there's a long-standing tradition of Russia's participation in the World Economic Forum. At this moment in history, where the world has a unique and short window of opportunity to move from an age of confrontation to an age of cooperation, the ability to hear your voice, the voic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essential. Even and especially in times characterized by differences, disputes and protests, constructive and honest dialogue to address our common challenges is better than isolation and polarization. Yesterday, your phone exchange with President Biden and the agreement to extend the New START nuclear arms treaty in principle, I think, is a very promising sign in this direction. COVID-19, Mr. President, has shown our global vulnerability and interconnectivity. 예,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어버렸는데요. 슈압이 뭐 이제 이런 어투로 얘기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어떻게 좀 더 평화스럽게 잘 번영할 수 있는지 푸틴 대통령 각하의 고견과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어조가 계속 줄줄이 이어져요. 이 다음에도.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이게 불과 2년도 안 된 일입니다. 2021년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한참이어서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인데, 자, 이제 슈압이 이 정도로 판을 깔아주니까 푸틴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이것을 받아 먹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푸틴은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시침이 뚝 떼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만 짓거립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Dear colleagues, dear Klaus,
I've visited Davos many times, assisting meetings starting from the 90s. Mr. Schwab just mentioned that we met each other first back in 1992 in St. Pete. And when I worked in St. Pete, I visited this forum many times. I'd like t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day for me to make my statement vis-a-vis the expert community which is participating in this forum, thanks to your efforts, Mr. Schwab. First of all,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welcome all World Economic Forum participants. And I'd like to start with the following. It's rather gratifying, in spite of the pandemics, it's rather gratifying to see that this year, despite of the restrictions caused by the coronavirus, the forum continues its work online. 예, 이게 2021년 중반쯤 됩니다. 이미 우크라에 대한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코로나 퇴치에 대한 국제협조만 다루죠. 특히 이제 발언 처음 한 40초에 걸친 그 구간에서는 자기가 인사이더다 이거예요. 인싸다. 30년 전부터 다보스 포럼에 드나들었고 슈왑 당신은 내가 30년 전에 1992년에 만났지 않냐. 내가 인싸 아니냐. 한마디로 짝퉁 글로벌리즘 및 이를 떠받드는 다보스 포럼은 푸틴 자기 손 안에 들어있다는 확신이 뚝뚝 넘쳐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침공 한 7, 8개월 전쯤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 전쟁이 발발 전까지 푸틴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인싸였고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여기에 버글버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열릴 때는 그 다보스의 그 괜찮은 그 클럽하우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러시안 하우스라고 이름을 달아서 누구든지 들려서 거기서 이제 아주 고급의 보드카, 고급의 이제 그 샴페인, 고급의 꼬냑, 고급의 위스키 맞고 또 누구든지 들려서 거기서 최고급의 캐비어, 그 철갑상어알 먹고 뭐 이런 그 아주 그 잔치판을 벌였었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이제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이제 낯짝을 내밀 수 없게 됐죠. 그러자 이제 시민단체가 그 집을 빌려서 예전의 간판 위에 전쟁 범죄, war crime이라고 이렇게 그 빨간 띠에다 흰 글씨로 써가지고 저렇게 걸어서 이제 그걸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푸틴만 이랬냐? 아닙니다. 푸틴만 대접받은 게 아니고 시진핑도 매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17년에 직접 참석해서 특별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뭐 중국 연설들이라는 게 너무 허황되고 그냥 그저 그런 소리라 아예 번역을 제가 요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건 직접 참여해서 연설한 관객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은 다보스의 핵심 주역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역이 아닌 것이 참으로 인류의 홍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지금 그 벌써 연설을 했죠. 이건 올해 지금 광경입니다. 예, 그 정치국 상무위원을 했었죠. 그렇다 요번에 이제 떨어졌죠. 아마 거기서 류허, 지금 부수상일 겁니다. 류허가 부총리, 예, 부총리 류허가 올해 특별 연설을 했는데 뭐 중얼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좀 얌전한 경제학자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주목할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게 벌써 이제 작년에 시진핑이 온라인으로 연설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연설한 내용은 역시 시진핑스럽습니다. 진핑이 한 겁니다. 중국 국내에선 극악한 인권 탄압과 동물농장, 코로나 감금을 자행하면서 감히 냉전적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어디야,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혹은 우리나라 이른바 이제 그 짝퉁 진보 쪽의 그 이야기가 항상 그게 무슨 그 냉전적 사고방식입니까? 지금 색깔 논쟁하자는 겁니까? 이 말을 하길래 야, 정치 철학을 좀 공부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공산당 용어예요. 중국 공산당이 서방 세계를 이제 그 침투하고 공격할 때 그러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시진핑 입에서 그 용어가 나와요. We need to discard Cold War mentality an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win-win outcomes. Our world today
is far from being tranquil. Rhetorics that stoke hatred and prejudice abound. Acts of containment, suppression, or confrontation arising thereof do all harm, not the least good, to world peace and security. History has proved time and again, the confrontation does not solve problems. It only invites catastrophic consequences. Protectionism and unilateralism can protect no one. They ultimately hurt the interests of others as well as one's own. Even worse are the practices of hegemony and bullying, which run counter to the tide of history. Naturally, countries have divergence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m. Yet, a zero-sum approach that enlarges one's own gain at the expense of others will not help. 예, 이제 완전히 이게 범죄형인데, 이제 시진핑이 쓴 용어가 이제 패권주의 헤지모니, 윽박지르기, 불링,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살기,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맨날 하는 게 이 짓 아니야. 이게 아주 위선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동물농장 1984에서 나오는 그 전체주의 집단의 언어 강간, 언어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 이 사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보스라는 데가 이렇게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홈박 빠져 있는, 즉 짝퉁 글로벌리즘의 이게 원산지예요. 원래 이게 듣보잡 단체였는데 소련이 패망한 직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EU, 유럽 연방을 하자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다보스를 띄워줬어요. 힘을 몰아주고. 그래서 다보스가 된 거예요. 예, 이렇듯 다보스는 지난 30년 동안 짝퉁 글로벌리즘, 즉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 만들어낸 그런 파티장이었습니다.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 그 본질이죠. 다시 말하자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중국을 사랑하십시오, 러시아를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전의 이름이 바로 다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시대가 끝났잖아요. 짝퉁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보스는 파산 잔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짝퉁 글로벌리즘을 띄워온 CNN의 보도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Davos draws record crowds, but its relevance is fading. 그러니까 다보스는 올해 바글바글하게 사람을 많이 끌어들였지만 그 중요성은 이미 시들었다. 파산이다 이거예요. 파산 잔치다 이 소리죠. CNN만 그런 얘기 하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짝퉁 글로벌리즘과 깊은 관계가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네. 여기에 칼럼니스트에 라나 포루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인물 아주 뭐 근사하게 생겼네요. 라나 포루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다보스는 아무 의미 없는 이벤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Totally irrelevant. 문제가 안 된다. 다보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소리죠. Totally irrelevant. 네. 짝퉁 글로벌리즘의 죽음을 선언한, 홈카밍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때 이제 라나 포루아가 아는 글로벌리즘은 짝퉁 글로벌리즘 뿐이에요. 그래서 이 홈카밍이라는 책의 부제는 글로벌리즘이 끝난 시대, 즉 포스트 글로벌 세계에서 번영하기,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부제입니다. How to prosper in the post global world. 그게 이제 부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라나 포루아가 백모한테 와서 좀 한 수 배워야겠죠.
예, 글로벌리즘은 짝퉁 글로벌리즘만이 아닙니다. 글로벌리즘 나쁜 게 아니죠. 제가 전에 한번 쭉 정리해 드렸지만 글로벌리즘은 원래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는 세계, 그 다음에 자유무역, 자유항행을 할 수 있는 세계, 그 다음에 그게 슈퍼 강대국이든 뭐 조그만 섬나라든 간에 아주 작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근본적인 평등성을 갖는다는 그러한 세계, 그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리즘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짝퉁 글로벌리즘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짝퉁 글로벌리즘이 끝나고 원래 오리지널 글로벌리즘과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그 관점을 가진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삼축 글로벌리즘 시대가 올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글로벌리즘, 저는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라고 불러요. 전에 한번 제가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짝퉁 글로벌리즘 시대, 그 다음에 올해 시작한 삼축 글로벌리즘 시대, 이렇게 봐야죠. 글로벌리즘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라나 포르아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글로벌리즘을 알아야 라나 포르아가 빠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글로벌리즘이 뭐였나?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 뭐였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에 한번 쭉 정리했는데 오늘은 약간 더 문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의 그 안에 4개의 단계가 숨어져 있거든요. 시기 구분이 4시대입니다. 같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아래서도 그 4개의 시기 구분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백모가 최초로 시도하는 겁니다. 예, 1945년 이제 그 4월부터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엔을 조직하기 위한 세미나를 갖죠. 그때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었죠. 이걸 이제 샌프란시스코 유엔 컨퍼런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정신을 이어서 1947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체제가 이제 팡 뜨는 겁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행의 자유입니다. 요새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대만 해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얘기를 하죠. 또 무역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권 국가 사이의 평등한 지위. 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의 핵심 그 관점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은 미국의 막강한 힘의 바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46년경을 보면 GM사 하나의 매출이 일본 전체의 GDP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쫙 줄을 세워서 완샷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이제 그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성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1961년 미국이 월남전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까지 약 16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단조로운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정신문화적으로 보면 단조로운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경건한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를 합니다. 근데 현대 문명이라는 게 그런 보수적이고 경건한 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커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빼딱한 젊은이들이 이제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그 이제 들이받는데 뭐 들이받아야 될 그 상대가 너무 강력하니까 뭘 가지고 들이받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 Rebel Without Cause라는 것이 나왔고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제임스 띵의 주연이죠. 예, 제가 왜 제임스 띵이라고 이제 부르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Rebel Without Cause라는 영화죠. 1955년 영화입니다. 같은 해 또 제임스 띵의 또 다른 영화가 나오죠. 에덴의 동쪽.